형부,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처제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저는 대답했지만 손은 그녀의 손을 더욱 세게 잡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내, 그 아내의 동생과 나눈 금지된 밤, 45년 결혼 생활을 지켜온 69세 남자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보, 미선아. 아내의 중얼거림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요양원에 아내를 입소시킨 지 석 달째입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단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만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보호자님이 너무 자주 오시면 오히려 환자분께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핑계 삼아 저는 조금씩 요양원 방문을 줄여갔습니다.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도망일까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새 아이를 낳고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견디고 이제 편히 쉴 때가 됐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찾아온 병이었습니다. 중증 치매. 의사는 말했습니다.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췄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침대가 보입니다. 아내가 누워있던 자리는 이불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베개에서는 더 이상 아내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부엌에 가면 혼자 먹을 밥을 짓습니다. 예전에는 내 식구 분량을 짓던 밥솥에 이제는 한 공기 분량만 넣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 같습니다.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만 흘러갑니다. 정막을 채우기 위한 소음일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 오세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괜찮다. 아빠는 여기가 편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네 집에 가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일상에 늙은이가 끼어들면 누구도 편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혼자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 때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요즘은 자꾸 손이 갑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후 8시.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아들은 서울에 있고 딸은 경기도에 삽니다. 이웃 사람들과는 인사만 나누는 사이입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회색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보자기에 싼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미선, 아내의 여동생이었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을 열면 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낮고 차분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목소리. 어떻게? 언니, 소식 들었어요? 늦었지만 언니 좀 보고 싶어서요. 미선은 들고 있던 보자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형부 혼자 사신다고 들었어요.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아, 고마워요. 들어와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미선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하네요. 40년 전 그대로. 특별히 바꿀 것도 없어서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앉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차 좀 끓일게요. 형부는 앉아 계세요. 아니, 내가 괜찮아요.
미선은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자연스럽게 찻주전자를 꺼내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45년 전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이 집에 처음 왔던 그때처럼. 그때 미선은 26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29이었습니다. 계피차 향이 거실로 퍼져나갔습니다. 미선이 찻잔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날 알아보지도 못해. 형부, 많이 힘드시겠어요. 뭐, 이제 익숙해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언니 좀 보러 가도 될까요? 그래, 미숙이가 보고 싶어 할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미선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형부, 제가 40년 동안 연락 안 한 거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미안해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미선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미선이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미선을 만났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맞선을 보러 나갔는데 나온 사람이 미선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창가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맑은 눈동자, 조용한 미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맞선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석 달 동안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영화를 보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미선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면 조용히 웃어줬습니다. 이 사람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선이 말했습니다. 오빠,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실래요?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미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미선의 언니 미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이 언니 미숙이에요. 미숙은 미선보다 3살 많았습니다. 미선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활달하고 말이 많고 웃음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선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대수씨,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선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무슨 일이야?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언니가 오빠를 좋아한대요. 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언니가 결혼도 안 하고 나이만 먹고 있는데 언니가 오빠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양보해라. 미선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미숙과 맞선을 봤습니다. 아니, 맞선이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미선의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대수씨, 미안하네. 하지만 우리 큰딸이 나이도 있고 해서 자네가 괜찮다면.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숙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석 구석에 앉아있던 미선을 봤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미선은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형부, 미선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미안. 잠깐 딴 생각을. 피곤하시죠? 제가 이만 갈게요. 미선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몇 시에 요양원 갈까요? 오후 2시쯤 괜찮아. 네. 그럼 내일 뵐게요. 미선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형부님, 혼자 계시지 마시고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계피차 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미선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부님, 기다리셨죠? 아니, 나도 방금 나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전부터 현관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미선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1980년대 히트곡 모음,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 결혼식 때 나왔던 노래네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미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기억해.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 302호실. 아내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휠체어를 탄 아내가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아내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 오셨어요. 간호사가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텅 빈 눈동자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나야 미선이. 미선이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미선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응, 언니 나야 미선이야. 미선아 추워. 미선아, 엄마가 어디 갔어? 아내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언니의 손을 꽉 잡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문 옆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 동안 미선은 아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기억나? 우리 어렸을 때 뒷산에 밤 주우러 갔던 거. 언니가 밤송이에 찔려서 울었잖아.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언니, 나 서울에서 혼자 살았어. 언니 생각 많이 했어. 전화하고 싶었는데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언니 내가 비겁해서.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미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선아, 응, 언니, 미선아 행복해야 해. 언니. 넌 행복해야 해. 아내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미숙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건가? 요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미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10분쯤 지났을까?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응, 언니가 저한테 행복하라고 했어요. 응. 무슨 뜻일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주말엔 혼자 영화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미선 씨. 왜냐하면요. 미선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부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차가 흔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미선 씨, 그런 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미선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형부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선도 내렸습니다. 형부, 제가 식사 준비 좀 해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형부 혼자 사시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올게요. 언니 요양원도 함께 가고, 집안일도 좀 도와드리고. 미선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미선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미선은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집에 왔습니다. 미선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형부님, 저예요. 문을 열면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된장찌개 어때요? 뭐든 좋아요. 저는 거실에 앉아 미선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달그락달그락.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요리할 때는 그저 일상이었는데 미선이 요리할 때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형부님, 다 됐어요. 드세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같이 먹어요. 아니에요. 전 집에서 먹을게요.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같이 먹어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형부 입맛에 맞나 걱정했어요. 미선 씨는 결혼 생각 안 해봤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했죠. 몇 번. 그런데 왜? 다 엎어졌어요. 왜요? 미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에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부도 아시잖아요. 누군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미선이 말렸습니다. 형부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저는 거실에 앉아 미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 이 집 사람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미선이 거실로 왔습니다. 형부님, 이제 갈게요. 벌써?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올게요. 그래요. 미선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제가 불쑥 말했습니다. 미선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 미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형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의 온기가 집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아래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상자 하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만년필, 펜촉은 금색이었고 몸통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수 오빠에게 1985년 3월 14일 미선. 40년 전 제 30번째 생일에 미선이 선물한 만년필이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지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만년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꺼내는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년필의 금색 펜촉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미선아, 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집에 왔습니다. 요리를 해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함께 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느새 미선이 없는 날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요일 저녁, 미선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들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미선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거실로 들어서다가 식탁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모? 민재야 잘 지냈니?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와 미선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이모가 요양원 다녀오는 길에 저녁 좀 해주셨어. 제가 얼른 말했습니다. 저녁을요? 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재야, 내 아버지 혼자 계셔서. 이모,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재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 이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 아버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이모가 여기서 밥을 해주고 이게 뭡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오해하지 마. 이모는 그냥 오해요? 제가 뭘 오해한답니까? 민재야, 입 조심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만 갈게요. 미선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선 씨, 제가 불렀지만 미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민재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너가 뭘 알아? 제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는 건 알아요. 잘못?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모랑 매일 만나시고 밥 같이 드시고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요? 그럼 왜 이모 손을 잡고 계셨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미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민재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재야, 넌 사랑이 뭔지 아니? 민재가 돌아봤습니다. 사랑은 말이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 나를 선택하는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민재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다신 이모 만나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속 못 하시겠어요? 미안하다. 민재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선이 만든 음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은 된장찌개, 반쯤 먹은 밥. 저는 미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앉았던 의자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선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민재가 오해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형부,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당분간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재가 걱정되네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언제 볼 수 있어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형부,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요. 보고 싶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도요. 2글자. 하지만 그 2글자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도 금요일도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몸은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태풍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한 태풍이 북상할 예정입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벌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쓰디쓸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형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요양원에서 나오는데 차가 고장 났어요. 뭐? 지금 어디에요? 요양원 근처 버스 정류장이요. 택시를 불렀는데 태풍 때문에 안 온대요. 거기 있어요. 내가 지금 갈게요. 아니에요. 형부 괜찮아요. 비도 많이 오는데. 거기 있으라니까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우산과 차 키를 챙겼습니다. 밖은 폭우였습니다. 와이퍼를 최대로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을 달려 요양원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류장 아래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쳤습니다. 미선 씨.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형부 왜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죠. 어서 차에 타요. 미선을 차에 태웠습니다. 저도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요. 우리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어요. 아니에요. 저 그냥 집에. 이 상태로 집에 가면 감기 걸려요. 우리 집 가까우니까 거기서 옷 말리고 가요. 미선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둘 다 흠뻑 젖은 상태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욕실에 가서 샤워하고 나와요. 옷은 내가 준비해 줄게요. 형부, 어서 가요. 미선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 한 벌을 꺼내 욕실 문 앞에 놓았습니다. 미선 씨, 문 앞에 옷 놔뒀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30분 후, 미선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의 옷을 입은 미선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앉아요. 차 끓여줄게요. 계피차를 끓여 거실 탁자에 놓았습니다. 미선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요양원에서 언니를 봤어요. 언니가 저를 알아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미선아, 너 아직도 그 사람 좋아하니? 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미선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부님, 저 나쁜 사람이에요. 언니가 아프게 누워있는데 저는 형부만 생각하고 있어요. 미선 씨,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선 옆에 앉았습니다. 미선 씨, 나도 마찬가지예요. 형부, 40년 동안 나도 당신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미숙이와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고 45년을 살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어요. 형부 이러면 안 돼요. 우린 알아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형부 저는 40년 동안 형부님을 사랑했어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제안도 몇 번 받았어요. 하지만 전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마음에는 형부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미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선 씨, 형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집 안이 온통 어둠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태풍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숨소리도. 저는 미선을 껴안았습니다. 미선도 저를 껴안았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미선이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행복감도 밀려왔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선이 눈을 떴습니다. 형부 잘 잤어요? 네. 미선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풍은 지나갔고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형부, 우리 괜찮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안 해요, 다만. 미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들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미선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걱정돼서 왔는데. 민재가 거실로 들어서다가 침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는 저와 미선을 봤습니다. 미선은 아내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침대는 분명히 두 사람이 잔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이건. 미선이 일어서려 했지만 민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모, 말씀하지 마세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민재야, 어떻게요? 어떻게 이모랑? 어머니, 동생이랑? 민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모, 나가주세요. 제발요. 미선이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저를 한번 바라보고는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입니까?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하실 건데요? 엄마는 날 알아보지도 못해. 그게 이유가 됩니까?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으니까 바람을 피워도 된다고요? 바람이 아니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뭔데요? 사랑이에요? 69세 노인이 처제랑 사랑을 한다고요? 그래, 사랑이야. 민재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에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외로워서 이모한테 기댄 거라고요.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모 보기 전에는 멀쩡하셨잖아요. 멀쩡하지 않았어! 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난 45년 동안 단 하루도 멀쩡한 적이 없었어. 네, 어머니를 사랑하려고 했어. 정말 사랑하려고 했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요?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됐어. 민재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다신 이모 만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
왜요? 사랑하니까. 아버지! 미안하다. 민재야. 하지만 난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인정 못합니다. 절대로. 민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물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선 씨, 괜찮아요?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형부, 미안해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형부,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선 씨, 무슨 소리예요? 우리 잘못한 거예요. 언니한테도, 민재한테도, 모두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미선 씨, 형부, 제발요, 이제 그만해요. 저희는 안 돼요.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문자가 왔을까? 전화가 왔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302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수가 나야, 태수야. 아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어젯밤부터 의식이 없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 못 가실 것 같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였지만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날 알아봐? 아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그래, 나야, 태수야. 아내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선이가 뭐? 미선이 불러줘. 여보, 지금 무슨? 제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형부, 미선 씨, 지금 당장 요양원으로 와요. 미숙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왜요? 빨리 와요. 미숙이가 당신을 찾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40분 후 미선이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내는 눈을 뜨고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응. 언니 나야, 미선이야. 미선아, 손 좀. 미선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다른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손을 마주 잡게 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다 알았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야? 당신들 서로 사랑하잖아.
미선이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아니라니까? 괜찮아, 미선아. 아내가 미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 40년 전부터 알았어. 언니,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이선아, 언니가 나쁜 언니였어? 아니야, 언니 잘못 없어. 내가 너의 인생 망쳤어. 미안해. 미선은 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미수가. 미안해요. 당신도 행복하지 않았죠? 아니야.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수가. 아내는 우리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행복하세요.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미선아, 넌 평생 나 때문에 희생했잖아. 아니야. 언니 나는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 제발.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보, 미선이 잘 부탁해요. 미수가. 그런 말 하지 마. 사랑해요, 두 사람 다. 아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미수, 67세. 2025년 10월 17일 새벽 6시 42분.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선은 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용서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가?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3일장, 아들 민재, 딸 2명, 그리고 친척들이 왔습니다. 미선도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미선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머니 편히 보내드리세요. 응. 그리고 민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인생도 사세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마지막 말씀 저도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모가 행복하길 바라셨잖아요. 민재야. 저도 처음에는 화났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미안하다. 아들. 아버지, 이제 69세시잖아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외롭게 사시지 마세요. 민재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모든 조문객이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미선을 만났습니다. 형부, 미선 씨,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미선 씨, 미선이 멈춰섰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미선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형부, 언니가 용서해줬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워요. 나도 그래요. 당분간 시간 좀 가져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요. 미선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 미선도 오지 않는 집. 저는 매일 서재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재가 가끔 들렀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응, 이모한테는 연락하셨어요? 아니, 왜요? 모르겠다.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해지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모를 사랑하시잖아요. 왜 연락 안 하세요? 그게 쉽지 않아. 뭐가 쉽지 않은데요? 어머니도 용서하셨는데 내 어머니는 용서했지만 세상은 용서 안 해. 세상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 인생인데 아들의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만년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40년 전 미선이 준 만년필. 저는 만년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촉에 잉크를 묻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만년필을 사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썼습니다. 40년 동안 쓰지 못했던 만년필로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준 이 만년필을 이제야 꺼냅니다. 40년 동안 저는 이 만년필을 서랍 깊이 숨겨뒀습니다. 당신을 잊으려고, 당신에 대한 감정을 묻어두려고.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숙이에게 미안합니다. 좋은 아내였지만 제 마음은 항상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미숙이는 우리를 용서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해도 되는 걸까요? 69세와 66세. 이 나이에 시작하는 사랑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 없는 나머지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 미선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 주시겠습니까?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보낼까 말까, 만날까 말까.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형부, 들어와요. 미선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부. 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나도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나요. 무슨 결론이요? 우리가 함께해도 되는가에 대한 결론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거 쓴 지 사흘 됐어요. 미선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읽어봐요. 미선이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형부,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요? 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해도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미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요? 형부 없는 제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해요. 제가 드린 만년필이잖아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편지를 쓸 때 처음 사용했죠. 왜요? 당신이 준 거니까요. 당신을 위한 것만 써야 할 것 같아서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미선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거 써도 될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나머지 인생을 이 만년필로 써나가도 될까요? 미선은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형부, 알아요, 젊지 않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아이들은요? 민재는 괜찮다고 했어요. 나머지 인생 외롭게 살지 말라고. 미선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형부, 아니, 미선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요? 이제 형부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태수 씨,
40년 만에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불러요. 태수 씨, 네, 미선 씨.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 네, 천천히 결정해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네, 하지만 일주일에 2번 계속 와주실 수 있어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하고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내린 결정이 맞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가을 석양은 유난히 불었습니다. 태수 씨, 네, 4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외로움일까요? 이게 옳은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그 답은 당신이 정해주세요. 그날 이후 미선은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집에 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69세와 66세의 사랑, 40년을 기다린 사랑, 죄책감과 행복이 공존하는 사랑. 이게 옳은지 그른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미선을 만날 수 있을까 설레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책상 위에는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습니다. 40년 만에 꺼낸 만년필. 이제 매일 조금씩 사용합니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 미선과 함께 공원을 걸었다. 가을 낙엽이 예뻤다. 미선이 웃는 모습이 좋았다. 행복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록합니다. 나머지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10년, 20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미선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태수와 미선의 40년을 기다린 사랑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사람은 함께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외로움일까요? 옳은 선택일까요? 잘못된 선택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슴이 말하는 대로, 각자가 믿는 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태수와 미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